전문가와 함께 한 주간의 코로나19 확진 현황, 또 향후 추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신천지 때 1차 유행이 있었고 또 광복절 집회로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3차 유행도 이제 현실화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정부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3차 유행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이미 시작은 되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이 규모를 얼마나 이제 줄여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리포트 나왔지만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이제 확진자 한 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인원 1.5를 넘어선 상태라서 이게 1일 이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 분석도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일종의 가정이 들어가 있는 추정치이죠. 지금 현재 환자 발생 수 그리고 일일 감염 재생산 지수 거기에 한 환자로부터 다른 환자까지 이어질 때 걸리는 시간 이걸 가지고 추정하는 값인데요. 이것은 현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현재 유행세가 지속될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예상이 있은 이후에 뭐 자발적이든 또는 어떤 정책에 의해서든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거나 뭐 환자를 줄일 수 있는 조치들이 적용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막으려면 지금 2단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거리두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 1.5단계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적용했었던 단계와 비교해 보면 확진 환자 수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단계이죠.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좀 조절된 방안이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계절적인 영향이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대유행이란 말이 이제 나오니까요. 중환자 병상이 지금 여유가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지금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네, 사실은 이제 중환자 병상의 역량이 우리나라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많지 않은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생겨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중환자 병상의 역량은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좀 보아야 하는데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안에서 중환자를 다 소화하지 못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서 환자가 치료받도록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당장은 중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중환자로 진행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발생한 환자분들의 수를 생각한다면 저희에게 남아있는 중환자 병상이 한 1, 2주 내면 빠르게 소진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환자의 발생 수가 계속 줄지 않는다면 결국 중환자 병실이 부족하고 중환자분들이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해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현장에서 보시기도 그렇다면 또 지난 유행 국면에서 병상 부족 사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네, 맞죠.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굉장히 강하게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이 단기간에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 시설과 장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인력이 단기간에 양성되지 않거든요. 그러한 면이 되게 제한점이어서 결국은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내에서 환자가 통제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워싱턴 보도에서 미국에서는 빠르면 다음 달 중순에 접종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재갑 교수님은 빨라야 우리는 1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으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네, 이제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고 접종이 시작되는 시점은 1년보다는 좀 앞설 겁니다. 내년 중순 정도에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미국도 그렇지만 접종의 시작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접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접종이 이루어진다거나 일반인들께서도 접종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시작은 내년 한 중반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은 합니다만 일반적인 접종이 가능한 것은 내년 후반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어쨌든 시간이 걸린다고는 하지만 자꾸 백신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고 경각심도 좀 줄겠죠. 그리고 이제 모임이 잦은 또 연말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시겠지만 지금 너무 숫자가 계속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주의사항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백신의 희소식이 당연히 반갑지만 이번 겨울의 위기는 어느 나라도 백신 없이 버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쓰일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해오고 있던 것들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론 많은 불편함과 피해가 그것 때문에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리두기, 또 위생수칙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정부의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 필요하지만 사실은 국민들께서 직접 참여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백신 맞을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